자, 30번부터 봅시다. 얘들아, 30번 문제는 이제 네. 외곽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14, 네. 여기가 8 예. cm.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길이의 b는 이쪽 길이 대 이쪽 길이야. m 대 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상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게 14 대 8은 이쪽 전체 길이 대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비율을 표시해보면 14 대 8은 m 더하기 n 대 n이지. 맞니? 네. 참고로 여기서 m과 n은 실제 길이가 아니야. 이거 비율이야.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4 곱하기 m 더하기 n은 8n이 8 곱하기 m 더하기 n은 14n이 되지. 그러면 8m 더하기 8n은 14n이네? 맞음? 넘겨봐. 그럼 8m은 6n이 되겠지. 그럼 m 대 n은 몇 대 몇일까? 3대 6 대 8, 즉 3 대 4가 되겠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가 14 대 8이면은 얘도 14 대 8이야. 그럼 여기가 14고 여기가 8이면 이거 6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6 대 8을 해도 됩니다. 참고로 여기 파란색으로 쓴 i는 뭐다? 비율이야. 실제 길이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31번 문제를 봅시다. ACD 넓이가 36이다. 그럼 요 놈이 36이거든? 이 부분의 넓이가. 네. 자, 이때 ABC 요 왼쪽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i는 지금 높이가 똑같지? 네. 높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밑변의 비가 3대 4면 넓이도 3대 4가 돼야 되겠지. 네, 그걸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27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33번 봅시다. 그 지난번에 그 책 검사 합격 못 받아가지고 남고 간 학생이 누구지? 어? 말고 규민이 나머지 다 했니? 예. 다 했나? 규민이 오늘 안 왔는데 안 된 학생들은 내일도 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 근데 정작 그 학생이 없네. 그 내일 해야지. 내일도 안 되면 또 남아야지. 토요일도 나오고. 아니, 너네는 월말 평가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책 검사 좀 빡빡하게 해야지 이거. 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누가? 그때 풀 때. 아니야. 너 점수 정도면 잘한 거야. 네? 너 점수 정도면 잘한 거라고. 무슨 못했다면서? 내가 못했다 했다고? 네, 70 미만 나가라 그랬죠. 너 70 미만이니? 네. 못했네 그러면. 그렇죠. 너 한 78 정도 받은 줄 알았는데. 98인. 못했네. 왜 이렇게 못했어? 저희 먹어서. 못했네. 태희가 70이 넘었지? 잘했지 그러면. 키는 70이 아니고. 선생님 이번에 낸 시험은 좀 어려워가지고 70점을 잘했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76점. 내가 느끼실 아무튼 다음 시험에 좀 잘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수학이 아마 나뉠 것 같아. 다음 학기쯤에는 다음 학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다음 학기 말, 보통 우리가 11월 달쯤 되면은
반을 올리잖아. 너네가 이제 11월 달 되면 중 3이 될 건데 그때 되면은 반이 아마 수학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 영어처럼 A, B로. 이제 만약에 나뉘면 쌤이 A를 아마 맡을 텐데 한 번 시험 본 걸로 A, B를 나누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나누면은 쌤은 6개월 동안 그 반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B에서 A로 올리지도 않을 거야. 근데 A에서 B로 내릴 수는 있는데 B에서 A로 올리지는 않을 거거든. 아무튼 네, 그 시험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은 8월 말, 9월 말, 10월 말 그리고 11월은 모르겠어. 아무튼 이 3번 시험하고 학교에서 본 중간고사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낼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에서 자를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A에서 B로 내릴 수는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쌤은 A반을 맡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거든. A반하고 사용하고 싶은 교재도 있고 아무튼 나가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지. 그냥 서로 따라오는 그 속도가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A로 바뀌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너무 어렵다. 너무 진도가 빡세다.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원장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B로 내려줄게. 편하게. 근데 이제 B에서 난 저거 하고 싶다. A 갈래. 그거는 좀 어려워요. 아무튼 평균을 내서 A, B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월말평가는 그래서 지금부터 주관식으로 될 거예요. 네, 모든 월말평가는 주관식으로 돼서 여러분이 찍어서 맞추는 걸 방지할 겁니다. 누가 막 찍어가지고 잘 맞은 거야. 그럼 걔는 A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그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시험을 망쳤어. 재밌겠다. 그럼 그 학생은 A에 가야 하는데 B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문제는 주관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33번 봅시다. 시험 범위는 알지? 잘 준비합시다. 지난번 봤던 거 이후야. 그 뒤로야, 뒤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 주 시험 범위가 될 거야. 자, 33번 봅시다. 이쪽이 이제 12대 3이고 이쪽이 10cm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2 길이가 여기거든. 여러분 닮음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평행선이 주어지잖아.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면 아주 도움이 될 비율이 어디냐면 얘야. 이 삼각형이 이 가운데 있는 평행선에 의해서 두 개로 분리가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1층, 2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이렇게 1층과 2층이 3대 12잖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도 다 3대 10이야. 오케이? 자, 뭔 말이냐? 여기가 3대 10이면은 이 길이도 3대 12가 되어야 해. 물론 3cm, 11cm라는 건 아니야.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야. 비율이. 자, 그리고 여기도 3대 12가 되어야 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12대 물음표는 15대 10이지.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식 만들어 보세요. 근데 왜 15? 전체 길이대 10이니까. 자, 34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얘들아, 여기 지금 요 DF, BC, DE, AC 이것들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림상으로 봐도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거야. 맞니? 근데 이거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야, 책에서. 평행한 것처럼 보이게 주질 않고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줄 거야, 모든 길이들을. 그래야 진짜 문제 다워지는 거야. 자, 1번 봅시다. AB랑 EF가 평행하냐?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지를 물어보고 있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자, 그럼 평행한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 비율로 알 수 있어. 자,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선하고 밑변 두 개가 평행하고 있어. 그럼 이걸 평행하다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 비율이 3대 10이지. 여기도 3대 10이고 여기도 3대 12라면 얘네들이 평행하고 있다는 뜻이야. 달리 말해서 이 잘린 각각의 층이 비율이 똑같으면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내가 구해야 되는 이 AB와 EF는 이렇게 잘랐을 때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겠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거든? 그럼 여기는 5대5, 즉 1대1 비율이어야 돼. 그럼 평행이라면 얘도 1대1이어야 되거든.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2번. BC 대 DF. BC 대 DF는 여기거든. BC 대 DF. 얘도 마찬가지야. 요 선에 의해서 1층과 2층으로 분할되어 있어. 근데 보니까 5대5, 1대1이네. 1층과 2층이. 그러면 왼쪽도 1대1이어야 되는데 아니지. 이것도 평행하지가 않은 거야. 3번을 봅시다. AC랑 DF. AC와 DF. 얘는 몇 대 몇이니? 이쪽을 보니까 4대 6이야. 네? 그치. 1대 1.5래. 그럼 여기가 4대 6, 즉 2대 3이니까 이쪽도 2대 3이 되어야 되겠지? 근데 숫자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해서 아닌가 보다 하지 말고 이 소수를 정수로 바꿔봐. 그럼 얘를 정수로 바꾸면 6대 9가 돼. 약분하면 얘도 2대 3이지. 마찬가지로 2대 3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얘랑 얘는 평행선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맞네요. 자, 4번. BAC. BAC면은 여기거든. 그리고 CFE. CFE. 여기 두 개가 서로 각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 무슨 근거로 얘네들이 같다고 말하는 걸까? 평행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여기 둘이 같으려면 누가 평행해야 돼? EF랑 AB랑 BA. AB랑 EF가 같아야 동위각이 되겠지. 근데 평행하지 않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BCA. BCA면 여기거든. 그럼 요거랑 어디가 같대? BED. BED. 얘가 같다. 이건 맞지? 평행하니까 동의각 때문에. 그래서 34번은 5번 정답이 되겠네요. 네? 35번 질문 있니? 야, 3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각이 두 조각 나 있어. 이걸 무슨 각의 이등분이라고 하지? 내각의 이등분이라고 했어. 안쪽 각이잖아. 자, 그럼 안쪽 각의 이등분선은 누구의 비율을 알려주지? 이 그림에서. 그치? BD 대 DC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거든. 얘가 몇 대 몇일까? 10대 6. 즉 5대 3이 되는 거야. 자, 워낙 중요한 거니까 앞에 봅시다. 35번 문제는 이렇게 잘려 있거든.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얘들아, 내가 외심과 내심급으로 중요한 게 닮음이라 했거든. 중2 수학에서. 외심, 내심, 닮음은 겁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중2 2학기에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단원이 몰려 있어. 자, 내각의 이등분이 바로 그 닮은 부분에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10cm, 6cm지. 그러면 이 길이의 비율이 바로 밑에 있는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고 했어.
여기가 16이면은 여기가 10cm, 6cm는 아니지만 10대 6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전체 넓이 중에서 이 왼쪽 부분의 넓이가 20이니까 얘는 높이가 똑같지? 밑변의 비율 5대 3이 즉 넓이 비율이 되는 거지. 그럼 20대 x가 5대 3이다를 이용하면 A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6번. 36번은 35번에 있는 이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외각의 이등분선 두 개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문제거든. 아주 좋은 문제죠. 얘들아, 수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 뭐냐면 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개념을 적용할 때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이 36번 문제는 문제 하나에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다 들어가 있어.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네.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이 그림 안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먼저 보이니 외각의 이등분선이 먼저 보이니? 우선 내각을 먼저 봐야 해. 내각을. 여기가 6대 4면은 이 밑에 길이 또 6대 4여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를 보자. 6대 4는 전체 길이 대 x지. 자, 한번 써볼까? 6대 4는 전체 길이가 얼마야? 3 더하기 2 더하기 x, 즉 5 더하기 x 대 x가 돼야 되겠지. 요걸 풀어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x에 대한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는가? 네. 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없으면 렉처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렉처 13번과 가능하다면 렉처 14번까지 할 거예요. 오늘 수업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거든.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렉처 18번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인이 나올 때까지는 한 2개씩 나가볼 겁니다. 빨리 나갈 거예요. 저거 너무 불편한데? 누가 지불했어? 아니, 질문할 때는 손 들지 않고 말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땐 손 안 들고 얘기하네? 손 들고 얘기해야지. 자, 렉처 13번 봅시다.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 b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삼각형의 닮은 b를 표현할 때 이 안쪽에 그려져 있는 평행선이 아주 중요했지. 근데 이제는 이 안쪽의 평행선이 약간 확장돼서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알아볼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안쪽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삼각형이 그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직선이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의 중앙부에 이 위아래와 평행한 또 다른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야. 약간 사다리 모양이지. 자, 그럼 이 안에서 선분의 길이가 아주 독특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냐? 만약에 이쪽과 이쪽이 서로 m 대 n이라면 이것과 같은 층에 있는 선분도 m 대 n이 되어야 해.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그려놓은 삼각형을 잠깐 보면 쌤이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면
이 비율이 오른쪽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었지. 실제 길이는 같지 않더라도 비율이 같다고 했을 거야. 자, 이쪽에 그려져 있는 직선을 옆으로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이 이쪽으로 그대로 이동하겠지. 그럼 그대로 움직이기만 했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평행 아닐까? 길이가 변할까? 전혀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똑같은 형태가 된 거야. 자, 그럼 여기가 m 대 n이면 당연히 이 길이도 m 대 n이라 말할 수 있겠지. 걔를 다시 원래 상태로 놔둬봐. 길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비율이 여전히 m 대 n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요 평행선에 의해서 분할된 이 두 개의 공간이 있지. 이 두 개의 공간 안에서는 그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야.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먼저 얘부터 봅시다. 자, 이건 우리 앞에 삼각형의 닮음에서 공부했던 그 모래시계와 관련된 그림이죠. 모래시계 모양이라 불렀던 거. 이 모래시계 모양은 이 닮음의 비율이 대각선으로 적용이 됐었지. 그러니까 여기가 m 대 n이면 이것도 m 대 n이었어. 그럼 이 모래시계 모양이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율이 만들어지는 걸까? 자, 이 검은 색깔 선을 이쪽으로 살짝 평행하게 움직여서 만든 게 이 빨간 색깔 선이었거든? 근데 내가 조금 더 갔다고 해보자. 좀 더 움직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어? 선이? 그렇지? 이 검은 색깔을 움직이고 좀 더 움직이면은 파란색 부분까지 이어지겠지. 얘를 평행하게 움직이면 그 길이가 변할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m 대 n이라는 비율도 변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은 이쪽도 m 대 n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이 그림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참 되게 애매하게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딱 크로스 되면은 참 보기가 편한데,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까지 움직였거든? 굉장히 불편하죠? 네,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아이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냥 만나는 이 부분에서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이 평행선에 딱 닿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움직여주면 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린 것처럼 얘를 마저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문제 풀지 말고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비율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14페이지를 보면 이제 사다리꼴, 즉 사각형의 선분 길이비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렉처 14번, 렉처 12번부터 우리가 이제 평행선 비율을 배우고 있는데, 이 평행선 비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형이 몇 각형이지? 삼각형이거든. 지금 우리가 삼각형에서만 평행선 비율, 선분 비율을 공부하고 있어. 맞죠? 그치? 근데 14페이지를 보니까 사각형이 나왔어. 여러분, 사각형에서는 평행선의 선분 비율이
없어. 사각형은 없어. 그럼 뭔 얘기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리고 여기가 평행한 거야.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런 게 없다는 뜻이야. 오로지 삼각형만 있지 절대로 사각형에서는 없습니다. 오케이? 절대 사각형에서는 이 길이의 비율을, 즉 닮음의 비율을 만들 수가 없어. 알겠죠? 선생님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 닮지 않았냐? 안 닮았어 여러분. 얘네들 안 닮았어. 닮은 게 얘네들이 아니야. 혹시 이게 닮아 보이니? 어? 아, 닮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럼 닮은 게 아니냐면은, 내가 닮으려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닮았대. 어? 그럼 머리 크기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되고, 팔 길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되고, 다리 길이도, 다리 두께도 다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두 개가 닮은 거거든. 근데 머리는 비율이 줄어들지가 않았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닮은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요 위에 있는 사각형하고 큰 사각형은 닮지 않았지. 왜냐하면 이 사각형과 전체 사각형은 이 윗변의 길이가 똑같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닮지 않았어. 절대로 사각형끼리의 닮은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거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여기 얘들아 평행선이야, 다, 세 개가.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도 A고 여기도 B야. 이건 변함이 없어. 이건 변함이 없어요. 평행선 사이의 그 비율은 같은 선상에서 언제나 유지가 되거든. 사각형이건 삼각형이건 뭐건 간에 항상 유지가 되니까 잊지 맙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줄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여기랑 여기의 길이를 알려주고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 했다 칩시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사각형에서는 비율이 없다고 했지만 삼각형에서는 비율이 존재한다고 했지.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드냐면 대각선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쪽 길이 대 이쪽 길이는 전체 길이 대 밑변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구할까? 네, 나머지 부분은 이쪽 삼각형이 해결해 주겠지. B 대 이 길이는 전체 대 윗변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알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평행선인데 위의 길이와 아래 길이를 알려준 다음에 가운데 중간선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쪽 길이하고 평행한 선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질문. 요 오른쪽 사각형은 이름이 뭐지?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니까 윗변하고 중간변하고 여기 잘린 아래변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야 돼. 그렇죠? 듣고 있어. 여기랑 이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왼쪽 어떻게 볼까? 여기 길이 대 이쪽 길이는 전체 길이 대 밑변. 남은 부분. 이 비례식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네. 사다리꼴에 등변 사다리꼴을 알릴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 그럼 등변사다리꼴 알 수도 있지. 등변사다리꼴이 아닌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여러분 편한 걸로. 네, 편한 거 아무거나 골라서 비율 정리해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15페이지 봅시다. 평행선사의 선분의 길이의 비응용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번, 2번 EF랑 BF 대 FC라는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거든. 여러분 그 문제 해설지들 여러분이 나중에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게 되면은 이 부분의 해설지 내용은 이 공식을 암기해서 숫자 대입하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왜 암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얘만큼 사실 쓸데없는 공식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직접 그림에서 닮은 삼각형을 찾는 연습을 해. 그래야 다른 닮은 문제 연습도 될 겸 이 문제도 공식 없이 푸는 스킬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3번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세 개 다 평행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은 써야지. A, B, C, D, E, F. 아무렇게나 알파벳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양쪽 길이를 준 다음에 이 가운데 CD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를 보게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42번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는 요 윗변의 길이를 3이라고 했고 여기를 5라고 했어. 3, 5라고 한 상태야. 자, 구하라고 하는 길이는 여기 CD, 이 가운데 길이야. 오케이? 자, 공식 없이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나 해봅시다. A, B와 EF가 3대 5면 또 어디도 3대 5일까? 혹시 아는 데 있니 얘들아? A, D랑 D요. 그치. A, D하고 DE가 3대 5야. 왜죠? 모래시계 모양이잖아. 모래시계 모양이니까 여기가 3이면 이쪽 길이도 3일 거고 이쪽 길이는 5일 거야. 맞니?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3대 5면은 봐봐 여기가 3대 5면은 얘랑 같은 선상에 있는 길이들은 다 3대 5야. 또 어디가 3대 5일까? 어? B, D랑 DF도 3대 5야. 얘들아,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숫자는 비율이야. 3cm, 5cm라는 게 절대 아니야. 자,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가 3대 5입니다. 자, 그럼 또 어디가 3대 5일까? 하나 더 있는데. 그렇지. BC와 CE도 3대 5인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CD 길이 구해보자. 여기를 X라고 하고 3대 X는 8대 5 이용하면 되지. 공식 없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나를 믿고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렉처 13번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 B였습니다. 같이 풀어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렉처 14번 합시다.